다음과 같은 식이다. 식이 참 더럽지만 여기 하여튼 여기도 잘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로 넘어가겠어요. 토크는 뭐고 앵귤러 모멘텀은 무엇이냐. 토크는 뭐고 앵귤러 모멘텀은 무엇이냐.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요. 자, 일단 토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렛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레버. 자, 아래쪽은 뭐가 있냐면 F1, 이쪽 F1, 이쪽 F2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만일에 R1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2다. 자, 그래서 만일에 R1 대 R2가 1대2면 F는 몇 대 몇이 되어야 되면 2대1이 되어야만 어느 쪽으로도 안 돌아가고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1 F1은 R2 F2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안 돌아가고 멈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 클락으로 돌아가려는 토크, 이건 클락와이즈로 돌아가려는 토크, 어딜 중심으로? 여기 엑시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토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라고 하는 기호,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넷 토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토크 넷은 R1 F1 빼기 R2 F2다. 카운터 클락을 보통은 플러스 방향으로 많이 잡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 여기 엑시스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포스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스를 준다. 그러면 이때는 이 포스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쪽하고 패럴렐한 방향하고 그 다음에 또 퍼펜디큘러한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F 퍼펜디큘러, 여기는 F 패럴렐. 이 둘 중에 누가 돌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패럴렐은 도움이 안 되죠. 패럴렐은 이쪽에 텐션이죠. 땡기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F 퍼펜디큘러는 돌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디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크를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요, 이 막대기의 길이, 빨간색의 길이 있죠. 요거 거기에다가 요거 F인데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거든요. 막대기의 방향과 포스의 방향, 그 두 개 사이 이루는 각도. 그래서 아래다가 F 퍼펜디큘러 이렇게 디파인 하죠. 그리고 F 퍼펜디큘러는 어떻게 쓰냐면 RF sin 세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크를 디파인 합니다.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시점에서 이런 거 하나만 얘기해 보려고요. 뭐냐면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예를 들면 이게 A 벡터다. 그럼 이쪽으로 뭐가 있느냐? 이쪽으로 B 벡터다. 이렇게 두 개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수직인 벡터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A 크로스 B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다. 자, 여기 요 앵글이 90도, 여기도 앵글이 90도일 거예요. 왜냐? 이 A 크로스 B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는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면요, 엄지손가락으로, 뭐 멀티베리어블 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초급적인 얘기인데, 이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를 이렇게 감아서 엄지손가락,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저기 왼손잡이라고 왼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왼손으로 하면 정반대가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쪽이 되죠.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그걸 A 크로스 B라고 하고, A 크로스 B의 크기는 무엇이냐? A 크로스 B의 크기, 그게 바로 그 매그니튜드 아니겠어요? 요걸 AB sin 세타로 이렇게 디파인 합니다. sin 테타 이렇게 디파인해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이 패럴렐로그램이 있죠. A와 B로 만들어주는 패럴렐로그램의 에리어예요. 그만큼을 수직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의 앵글을 세타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것도, 이 토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 크로스 F, 요것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그냥 토크 자체를 벡터로 생각하면은 크기만 같은 것이 아니라 토크를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R 크로스 F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 R 크로스 F 그럼 어느 쪽이 됩니까? 카운터 클락이에요. R 크로스 F는 R에서 R 크로스 F는 R에서 시에서 F 쪽으로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어느 쪽이 되냐면 아웃 오브 더 페이지가 되는 거죠. 카운터 클락은 아웃 오브 더 페이지로 그렇게 토크의 방향을 디파인하게 돼 있죠. 요거는 뭐냐? F2는 R 크로스 F이기 때문에 R 방향 이쪽, F 방향 이쪽에서 R 크로스 F이기 때문에 인투 더 페이지로 디파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우리 뭐 이 AP 시험에 크로스 프로덕트는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좀 중요하죠. 자, 앵귤러 모멘텀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앵귤러 모멘텀 뭐냐? 저는 이렇게 얼마든지 확대가 되지만 여러분들 종이는 확대가 잘 안 되니까 작게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또 그려볼게요. 아이고, 너무 크게. 어떤 물체가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큘러 모션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 어떤 매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스. 이런 매스가 있어요. M이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도니까 어느 방향 도냐면 탄젠셜하게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요 방향으로. 벨라시티 V. 이거. 그리고 여기 레디어스는 R.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스는 M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모멘텀이라는 건 M 곱하기 V인데 그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핸드폰 왜 압수를 안 했죠? 네. 지금 왜 그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지. 네. 쓸데없이. 네. 자, 구독. 구독자 수 안 나왔어요. 채널에 뭐 제대로 아직 제대로 된 채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유튜브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우리는 그냥 그걸 이용해서 동영상 서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문제야. 그럼 막 인간그 사이트 올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절반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학생 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그만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냥 그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다 들은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닫고. 트위치는 구독자만 딱 보게 할 수 있어? 유튜브는 되게 이게 좀 안 좋더라고 이제. 또 게임 많이 하는구나. 트위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트위치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막 쓱 강의하는 거 막 그 라이브 수익네요. 네? 라이브? 계속 방송이요. 윙 다시로. 자,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L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디파인 됩니다. R 곱하기 모멘텀으로. 이게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을 때는 R 곱하기 모멘텀으로 디파인 돼요. 근데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등장을 한 거냐? 원래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했었죠. dx dt는 뭐냐? 벨라시티다. 근데 만일에 벨라시티가 0이면 x가 어때요? x는 콘스탄트가 되죠. 근데 db dt는 어떻죠? db dt는 액셀레이션이다. 액셀레이션이 만일에 0이면 벨라시티가 콘스탄트였죠. 또 이런 게 있어요. dp dt는 포스다. 쉽게. 근데 포스가 또 0이면 모멘텀이 컨저브 됐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게 또 있다는 얘기죠. d 물음표 dt는 토크다. 토크. 근데 만약에 토크가 0이면 뭐가 도대체 콘스탄트냐? 저 물음표가 콘스탄트란 얘기죠. 그 물음표가 뭐다?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근데 토크가 0인 그런 피지컬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가 도대체 일정하냐? 그걸 이용하게 되면 뭐가 한 가지가 일정하게 되면 그 수학적인 그 시스템을 갖다가 다루기 아주 좋아져요. 왜냐면 조건이 하나 줄어드니까. 앵귤러 모멘텀 그 심볼이 L이죠. L이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완전 서큘러 모션을 할 때는 그런데요. 서큘러 모션이 아니라 만일에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서큘러 모션 자체는 이거지만은 여기서 만일에 얘가 원의 중심에서 봤을 때 얘가 만일에 약간 이쪽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나간다. 이런 경우는 앵귤러 모멘텀이 없느냐? 있어요. 이때도.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냐면 여기는 벨라시티 패럴렐이죠. 즉 멀어지는 쪽이고 이쪽은 뭐냐면 벨라시티 퍼펜디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토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탄젠셜한 벨라시티 퍼펜디큘라를 앵귤러 모멘텀에 계산을 해줘야 돼요. L은 따라서 뭐가 되냐면요. 아까와는 달리 RMV가 아니라 RMV 퍼펜디큘라다. 이렇게 탄젠셜하게 가는 방향. 이거 L입니다. L. 이걸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디파인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디파인 하겠다. 자, 거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하는 거예요. 수업 생방송할 생각 없어요. 학원 아무도 받고 질문할 수 있게 채팅으로. 스트리밍? 왜 생방송을 해서? 그게 바로 스카이프 아닌가요? 아니 근데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스카이프 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근데 이게 딱 생방송하면 집에 앉아서 수업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예. 근데 질문도 안 할 거 아니야. 100분 동안 해도 뭐 질문 하나도 안 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그럼 한 사람도 질문 필요 없잖아요. 채팅으로. 그렇죠. 아니, 별풍선 막 10개씩. 하면 막 그래, 그거 좋다. 100개 달리면 막 성실이 대충 10개 달리면 그걸 네가 하는 거야. 이 수업을 이 수업을 완벽하게 다 흡수를 한 다음에 네가 그 방송을 한번 해봐. 그럼 제가 한번 시청자 수 없을걸요. 시청자로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피직스를 봐요. 네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네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자, 로테이셔널 이너셜 요거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테이셔널 이너셜은 뭐냐? 자, 잘 봐주세요. 자, 어떤 물체가 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뭐 고구마라고 생각합시다. 고구마다. 근데 고구마에다 어느 부분에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축을 꽂아가지고 얘를 돌리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 그렇죠? 돌리겠습니다. 딱딱한 물체예요. 리지드 바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이 지점 고구마를 여러 개의 토막으로 쪼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을 우리가 MI라고 하겠습니다. I 번째 토막. 자, 그래서 얘를 돌립니다. 이쪽으로 돌린다. 벨라시티 V로 돌아간다. 이 부분이 VI로 돌아가겠죠. 앵귤러 스피드 오메가로 돌린다면은 얘네들이 돌아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스피드가 있어요. 하지만 스피드가 다 다르겠죠. 멀리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놈일수록 더 스피드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키네틱 에너지. 자, 한번 잘 봐주세요. 키네틱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키네틱 에너지부터 보면은 2분의 mv제곱 mv제곱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이 다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스피드가 달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그마가 무슨 기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합한다. n개, 한 1000토막, 억토막으로 쪼갤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개의 토막을 쪼개가지고 얘를 갖다 돌리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매스도 각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니까 MI, VI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은 VI는 뭐가 되냐면 R 오메가인데 RI 오메가 I를 쓰고 싶은데 오메가에는 I가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요, 이거? V는 R 오메가라고 쓰는데 오메가에는 I를 안 붙입니다. 왜냐면 모든 부분이 돌아가는 앵글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값은 다 똑같다. 돌아가는 앵글이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나요?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MI RI죠. 그다음 곱하기 오메가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I. 그래서 식은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옮깁시다. 좀 옮겨놓고 2분의 1 I 오메가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키네틱 에너지다. 이때 I는 저 매스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다 더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키네틱 에너지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걸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RMV인데요. RMV. RIMIVI. 자, 근데 VI는 또 뭐냐면 R 오메가. RI 오메가. 이렇게 쓰고 이걸 다 더하겠다. I 이퀄 1부터 n까지 다 더한다.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MIRI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까랑 똑같은 바로 I네요. 그래서 I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한 개를 더 써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어서 바로 밑에다가 살짝 한번 써볼까요? 옆에다 써도 되겠습니다. 옆에다 가서 여기다 쓸게요. 이번 토크입니다. 토크. 토크는 아까 뭐였냐면 RI에다가 FI. 근데 그냥 FI가 아니라 FI 수직이죠. 수직이라면 서큘러 모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F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A라고 쓸 수 있는데 서큘러 모션 방향이니까 A 탄전셜이 되겠습니다. 탄전셜. 근데 A 탄전셜은 또 아까 뭐였냐면 R 알파였어요. RI 알파. MI. 자, 이걸 또 다 더한다. 색깔이 너무 화려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여기 뒤에다 한번 써보면요. 시그마 MIRI 제곱 곱하기 알파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 I다 또. 도대체 I가 뭔데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하는지. 그래서 토크는 I 알파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식들이 나왔어요. 2분의 I 오메가죠. I 오메가. 토크는 I 알파. 이런 식들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느냐. 금방 외워집니다. 왜냐? 그죠? 왜 금방 외워지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식을 외우고 있어요. MV니 MA니 뭐 그런 것들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바로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트랜슬레이션. 앞으로 그냥 진행하는 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매스가 다음과 같이 있죠. 매스가 M인데 얘가 V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만일에 포스를 주게 되면 Fnet 그럼 얘는 뭐가 생기냐면 액셀레이션 A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미 돌고 있습니다. 오메가로. 근데 여기서 만일에 이 방향으로 토크를 준다면은 그 방향으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앵귤러 액셀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앵귤러 액셀레이션 알파가 생기게 되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의 식은 제일 유명한 식은 뭐냐면 F 이퀄 MA. F넷은 MA죠. MA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냐면 F 대신에 토크넷은 I 알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여기선 2분의 MV 제곱. 즉 M 대신에 I를 쓰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 자, 같은 포스를 줘도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같은 포스를 줘도 매스가 크면 액셀레이션이 잘 안 생기죠. 액셀레이션은 뭐냐면 스테이트의 변화를 말합니다. 스테이트의 변화율을. 스피드가 변하는 그런 스테이트의 변화율인데 매스가 크면 클수록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매스를 뭐라고 하냐면 이너셔의 어마운트라고 합니다. 어마운트 오브 이너셔죠. 토크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션 방향으로 주는 포스가 토크인 건데 예를 들면 이 I 값이 크면 클수록 앵귤러 방향으로 액셀레이션이 잘 안 생겨요. 앵귤러 방향으로 스테이트가 잘 안 변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I를 뭐라고 하냐면 로테이셔널 이너셔다. 로테이셔널 이너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키네틱 에너지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역시 똑같은 아날로지로 가게 되는데요. 완전히 똑같은 아날로지인데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는 뭐냐?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 대신에 I 그 다음에 V 대신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모멘텀이 있어요. 여기 모멘텀 MV. 여기 모멘텀은 앵귤러 모멘텀이죠. I 오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유명한 식 DPDT. DPDT 뭡니까 이거? 포스죠. 근데 그냥 포스가 아니라 F넷이에요. Fnet. Net Force.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DLDT.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토크 넷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식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기 work가 있죠. work는 FDX. 그럼 여기에 work은 뭐가 돼야 되냐면 로테이션 쪽에서는 F 대신에 토크, DX 대신에 D 때라 쓸 수가 있고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는 보통 대문자로 쓰는데 이렇게 파워는 FV.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여기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토크 오메가다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아날로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외워야 되는 식이죠. 뭐 지금은 못 외우지만. 자, 그래서 11번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로테이셔널 이너셔 외우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로테이셔널 이너셔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걸 좀 간단하게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옆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어떤 물체가 엑시스가 있다. 여기 어떤 매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를 갖다 이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면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입니다. 근데 만일에 똑같은 것을 레이디어스가 2배가 되는 지점에서 똑같은 매스를 돌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F'을 줘가지고 똑같은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똑같은데 레이디어스가 딱 2배예요. 2R.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토크 얼마나 더 드는지. R 곱하기 F였는데 F는 MA A 탄전셜이죠. 자, A 탄전셜은 또 R 알파. 그래서 뭐가 되냐면 MR 제곱 알파가 된다. 같은 매스에 같은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턴스가 2배가 되면은 토크는 4배가 된다는 거죠. 4배의 토크가 된다. 그거를 래퍼하는 식이 바로 MR 제곱입니다. 매스가 크면 클수록 돌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같은 매스를 하더라도 2배 멀리 떨어져 있으면 4배나 돌리기가 더 힘이 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포함하는 식이 바로 로테이션 이너셔 MR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로테이셔널 이너셔 I는 여러 개 포인트로 매스를 다 잘라서 이렇게 이제 다 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로테이셔널 이너셔 회전하기 힘든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셔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너셔는 이너셔지만 모멘트는 도대체 뭐냐? 모멘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모멘트라는 것은 보통은 지오메트릭한 양에다가 곱하기 피지컬한 양을 곱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토크 있죠. 토크는 R 곱하기 F죠. 지오메트릭에다가 피지컬한 걸 곱해가지고 만든 거죠. 토크도 그래서 모멘트 오브 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이 I는 R의 제곱에다 M을 곱한 거잖아요. 역시 지오메트릭한 양에다가 피지컬한 양을 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멘트는 모멘트인데 뭐하고 관련된 모멘트냐? 이너셔하고 관련된 모멘트다.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차지에다가 디스턴스를 곱해가지고 만든 이런 모멘트도 있습니다. 이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 있는 피지컬한 양에다가 지오메트리를 곱해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양들을 모멘트라고 부른다. 또 넘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로테이셔널 이너셔 외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테이셔널 이너셔 여러 가지 외우기 잘 봐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엑시스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엑시스가 있다. 자, 이 엑시스에서부터 떨어진 이 지점에 매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그래. 엑시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그냥 매스 하나만 있으니까 이 반은 이건 매스 없다고 치고요. 그냥 이건 I는 MR 제곱이 되겠죠. MR 제곱. 자, 이번엔 링이다. 링. 이런 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링이에요. 자, 링을 돌리려면 근데 뭐 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엑시스가 있어야 되겠죠.
엑시스가 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바퀴살 같은 게 있어야죠. 그죠?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같은. 하지만 바퀴살은 매스는 없다고 치고 링에만 모든 매스가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링의 매스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MI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 더해 봅시다. I는 시그마 MI RI의 제곱. 하지만 R이 다 똑같으니까 R의 제곱. 하지만 여기를 묶어주면 이건 링 전체 매스네요. 그래서 이건 MR 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링 전체가 레디어스 R인 지점에 다 몰려 있다면 그냥 MR 제곱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디스크는 어떠냐? 디스크 한번 그려봅시다. 디스크는 테두리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안쪽에 이거 참 분필이면 그리기 좋은데 이게 아이패드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엑시스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렇죠? 티크니스도 다 유니폼하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디스크의 경우 이때는 로테이션 이너시가 어떻게 되냐? 테두리에 다 몰려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는 그 매스들이 안쪽에도 있다. 레디어스가 작은 매스도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의 그 성적이 다 100점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다 100점이다. 그럼 1000점이겠지만 5명은 50점, 5명은 100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점이죠? 750점이죠. 다 합한 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바로 테두리에 다 몰려 있지 않고 중간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그 로테이션 이너시가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줄어든 양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된대요.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좀 이따 계산해 볼 겁니다만 이렇게. 유니폼 안 할 때라고요? 유니폼 할 때 디스크의 두께가 다 똑같고 매스의 덴시티가 다 유니폼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위에는 뭐였냐면 링이었고 여기 뭐예요? 디스크. 자, 디스크하고 또 실린더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축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똑같거든요. 같은 매스라고 치면 자 똑같아 이것도 2분의 MR 제곱이다. 하지만은 이제 좀 더 나가서 스피어가 있죠. 스피어 솔리드 스피어라고 하는데 속이 꽉 차 있는 스피어입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축 근처에 매스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디스크는 축 근처나 축 바깥쪽이나 매스들의 분포가 똑같았는데 이건 안쪽으로 더 많이 몰아놓은 거죠. 매스들을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은 더 작아집니다. 아까 0.5였다면 이번엔 0.4 정도 되는데 I는 5분의 MR 제곱 이렇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cylindrical shell 탁구공 같은 거죠. shell 이건 solid sphere 여기는 뭐야? spherical shell 쉘은 바깥쪽으로 다 매스가 또 가니까 또 커집니다. 다시 3분의 2 MR 제곱 이렇게 커지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 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막대기 한쪽 끝에다 축을 달고서 이렇게 막대기를 돌린다. 막대기도 유니폼한 막대기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몇이냐면 3분의 1 MR 제곱. 나중에 이 부분을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다 상식이 되어야 될 정도로 잘 알아야 됩니다. 표는 근데 주어지긴 주어진대요. 이 표가. 하지만 표를 봐가지고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I는 몇이냐면 12분의 1 MR 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 이너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날로지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이건 여러분들이 외울 거고요. 일단 여기서 몇 개를 디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끝에 대한 요거부터 한번 디라이브 해볼게요. 요거 13번입니다. 막대기. 자 이런 막대기죠. 근데 이거를 어디를 축을 해가지고 여기를 축을 해가지고 돌리겠다. 자 그랬을 때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빨간색 부분
요 부분의 매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부분의 매스를 우리가 D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DM. 아주 작은 매스이기 때문에 infinitesimal mass. 그죠? 딴짓하지 마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앞을 좀 봐주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냐면요. 거리는 R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R이다. 그래서 이때 로테이셔널 이너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I는 매스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요 DM 매스 있잖아요. 요거 DM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M 오버 DR 곱하기 다시 DR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DM 오버 DR은 뭐라고 하냐면 매스 나누기 랭스라서 리니어 매스 덴시티 보통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 이렇게 쓰죠. 리니어 매스 덴시티 이렇게 쓰는 거죠. 리니어 매스 덴시티.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다 더해주겠다. 쭉 다 더하겠다는 거죠. 어디부터? R이 제로일 때부터 시작해서 랭스 L일 때까지 쭉 다 더하겠다. 이걸 해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람다 바깥으로 나가고 안에 R이 몇 개 남습니까? R의 제곱 남죠. 그리고 또 DR 남죠. 여기 DR. 자, 인티그럴 하면 제로부터 L까지.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람다는 뭐냐면 리니어 매스 덴시티라서 토탈 매스 나누기 토탈 랭스로 봐도 되죠. 그럼 이 뒷부분은 또 인티그럴 하면 3분의 L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3분의 1 ml 3승이다. ml 제곱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테이셔널 이너셜을 계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어디냐면 어라운드 3분의 L 지점에 로테이셔널 이너셜 또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3분의 L인 지점을 중심으로 돌리려고 그래. 3분의 L인 지점은 한 이쯤 되겠죠? 아닌가요? 아니네요. 한 이쯤. 이상하네. 옮겨가지고 이게. 네, 한 이쯤 되겠습니다. 여기를 축을 해가지고 돌리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좀 떨어진 요 지점에다가 인피니테스말 매스를 또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R.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인티그럴 할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아까 했던 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dm r 제곱이지만은 람다 바깥으로 나가고요. 여기는 r의 제곱 dr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3분의 몇 r까지? 3분의 2L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람다는 뭐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m 오버 l. 그다음 여기는 3분의 l의 3승인데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2l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잘 계산해 볼게요. 뭐가 되는지. 이거 뭐가 될까요? 일단 3분의 1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3승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7분의 L의 3승이 있어. L의 3승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 위쪽은 뭐냐면 8이 있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9니까 81분의 9분의 1 ml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81분의 1이니까 9분의 1 ml 제곱이다.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스크 잘 봐주세요. 디스크의 로테이셔널 이너셜
디스크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좀 진한 파란색으로 원으로. 네. 이렇게 그렸어요. 이 디스크의 로테이셔널 이너셜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센터가 있고요. 딱 센터가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또 아까 테두리를 한번 이렇게 한 요 정도로. 저 빨간색 링 보이시죠? 빨간색 링이 보이는데 이 디스크 전체는 이 여러 개의 링들을 갖다 계속 합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링 여러 개들을 갖다 중첩해서 만든 디스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R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랭스 있죠, 요 thickness, 그걸 DR이라고 하겠습니다. DR. 자, 빨간색의 로테이셔널 이너셜. 아까 링의 로테이셔널 이너셜은 뭐였죠? 링은 그냥 MR 제곱이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링의 매스를 우리가 그냥 DM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냥 DMR 제곱이 되겠네요. 식을 써봅시다. I는 DMR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DM이 뭐냐? DM은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DM 나누기 그 빨간색 부분에 에리어 있잖아요. 면적. 아주 얇은 면적이긴 하지만 곱하기 다시 D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매스 나누기 에리어라고 해가지고 에리어 매스 덴시티예요. 시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그마 소문자를 쓰는 거죠. 아까는 리니어 매스 덴시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에리어 매스 덴시티. 서피스 매스라고 해도 되고 매스 덴시티. 보통 덴시티라고 하면 볼륨 매스 덴시티를 말하죠. 하지만 이건 에리어로 나눠주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A는 뭐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건데, 이 빨간색의 그 면적,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빨간색 테두리의 길이에다가 두께만 곱해주면 됩니다. 테두리의 길이에다 두께만 곱해주면 돼요. 근데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겠죠. 아주 얇은 두께라고 봤을 때 가능한 겁니다. 바깥쪽 레이디어스나 안쪽 레이디어스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2πr 곱하기 dr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정리를 해봐야죠. 어디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라지 R까지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는 일단 바깥으로 나가고 파이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안에 남은 것은 R의 3승 DR 이렇게 남고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라지 R까지. 자, 시그마는 뭐냐면요, 시그마는 전체 매스 나누기 전체 에리어. 원이니까 전체 에리어는 몇이냐면 파이 R 제곱. 그럼 여긴 2파이. 그 다음에 R의 3승 인티그랄이니까 4분의 R의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분의 MR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그래서 디스크까지 로테이셔널 이너션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솔리드 스피어, 그죠? 속이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축을 갖다 이렇게 쭉 내려 붓고요. 자, 그런데 이게 솔리드 스피어의 로테이셔널 이너션 어디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돌릴 때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여러 개의 디스크로 이걸 쪼개겠다는 거죠. 채를 썰겠다. 수박을 갖다 이렇게 척척척 써는 거 있죠, 그죠? 채를 썰다. 이렇게 머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냐면 이 디스크 여러 개들의 중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개의 디스크들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채를 썰어가지고 쭉 다 더한 거를 돌리겠다.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셔널 이너션은 몇이냐, 여기를 R이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지 R,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Z.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DZ. 쓸 수 있잖아요. 자, 이 디스크들을 로테이션 이너셜을 다 모아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I는 디스크니까 2분의 1 dm R의 제곱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dm은 어떤 거냐면요. dm은 디스크의 매스예요. 디스크의 매스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볼륨이니까 볼륨 덴시티, 볼륨 매스 덴시티 로우에다가 디스크의 에리어 파이 r 제곱에다가 다시 곱하기 dz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dz는 두께니까 이게 볼륨이 되는 거죠. 볼륨에다가 덴시티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바깥으로 나가죠. 2분의 1에다가 로우에다가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 4승이 되었어요. 아래 4승은 뭐냐? 자, 아래 4승이 되었는데 아래 4승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아래 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아래 제곱이 또 뭐냐면 피타고라스를 보게 되면 아래 제곱, 라주 아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티그럴 해야죠. 자, 여기는 아래 4승 마이너스 2z의 제곱 아래 제곱 플러스 z의 4승 그 다음 dz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z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제일 바닥부터 해서 제일 위까지 쭉 다 더하겠다는 겁니다. 이 썰어진 원판들의 그 합을 갖다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쭉 다 더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거부터 한번 인티그럴 해보면요. 그냥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인티그럴 해보면은 일단 앞으로 2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분 펑션이니까. z에 대해서 이분 펑션이면 반절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제로부터 시작해서 r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r의 4승 z 이렇게 일단 빼기 3분의 2 r의 제곱 z의 3승 이렇게 되고 제일 마지막 것은 5분의 1 z의 4승 z의 5승 이렇게 되겠죠. 풀기를 하는 머릿속으로?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손으로 쓰는 동안에 이게 좀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은 뭐 저 어저께 영화 봤는데 뭐 장면 하나하나씩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영화 뭐 13년간의 공백이라고. 누구랑 봤어요? 네, 혼자서 봤어요. 보이스트.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2배 아래 5승이 돼요. 나머지는 다 숫자들이겠죠.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묶어주면은 15분의 몇이 됩니까? 15분의 15 빼기 10 플러스 3인가요? 15분의 8이 되네요. 15분의 8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으면 2분의 1에다가 로우에다가 파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양쪽에서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요. 로우 파이. 정리를 해보면 15분의 8 파이에다가 로우에다가 아래 몇 승이냐? 아래 5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스피어의 경우는 스피어는 그 볼륨이 어떻게 되면 3분의 4 파이 아래 3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4 파이 아래 3승 에다가 로우까지 곱해주면 이거 자체가 매스예요. 자, 근데 아래 3승 빼냈으니까 이 뒤에는 아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 몇이 있어야 돼, 앞쪽에? 5분의 2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이 부분이 바로 매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5분의 mr 제곱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스피어의 로테이션을 이너셜 계산하는 방법인데